존경하는 국민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동조합 정치교육원장 성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노동의 종말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노동의 종말 강론에서 노동시간의 단축과 주 30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로 인한 실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자리 공유는 결국 일자리 유지를 통해 고용이 증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적정임금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3만 달러 적정임금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 기본소득 3만 달러는 공동체의 생존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새로운 사회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서는 관리직, 전문직, 기술 분야의 엘리트들은 필수 인력으로 인정받게 되겠지만 반면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 부분의 노동자들은 점점 필요가 없는 인력으로 전락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 노동이 첨단 기술의 생산성을 능가하거나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첨단 기술의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것이고 노동자들이 해왔던 사회적 역할도 버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지적하고 있듯이 첨단 기술은 노동자의 가치 하락과 일자리 감소를 동시에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의 세계 경제는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산업국가들은 그동안 노동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장기 부채의 누적과 재정 적자의 정대로 인해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정부의 시장에서의 역할 감소는 국민 복지에 대한 영향력도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앞으로 나타날 정부와 시장의 역할 축소는 노동 근로자들의 생활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노동 근로자들이 처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업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보다 많은 레저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업자와 잠재적 실업자들은 사회의 하층 계층으로 추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비공식 경제에 의존할 것이며 임시직에 종사할 수도 있고 도둑질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음성적인 매춘과 마약에 빠지는 사람도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다수의 노동 근로자들이 충격적 생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자들의 단축된 노동시간과 실업자들의 유휴시간을 지역 공동체 재건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과 에너지가 수천 개의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산업국가가 직면한 기술에 의한 희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 밖에 존재하는 제3부문의 부흥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말에 의하면 미국 정치에는 공동체에 기반을 둔 제3의 힘의 토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중심의 공공부문과 시장 중심의 사적 부문이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제3부문으로서의 공동체 활동이 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3부문은 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주의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체화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인위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 행위와는 다른 차원의 공동체 참여 활동인 것입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제3부문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은 사회 서비스, 건강, 교육과 연구, 예술, 종교, 변호 활동 등 전 범위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서비스 조직은 고령자, 장애자, 정신병자, 불우아동, 무주택자와 빈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낡은 아파트를 보수하고 저소득층 새 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공공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돌보거나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양부모로 봉사하거나 혹은 고아원과 자매 결연을 맺기도 합니다. 강도 및 강간 피해자와 부인 및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돕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경영자 등 전문가들이 자발적 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소방 업무, 치안 업무, 재난구조 등 시정활동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재건활동은 정부와 시장의 영역과 일부는 겹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성은 비영리 조직을 순수이익의 어떤 부분도 개별 주주나 개인의 이익으로 기속되지 않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비영리 조직이 140만 개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140만 개가 넘는 비영리 조직에서 진행되는 공동체 활동이 제3부문의 핵심 영역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비영리 조직은 세금을 면제받고 이들에 대한 기부금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영리 부분의 면세 신청 건수는 1985년의 경우 4만 5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부분의 총 자산 규모는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5천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619조 5천억의 규모이고 올해 우리나라 총 예산 512조보다 무려 100조가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의 재정은 개인 기부금과 정역, 수수료, 정부 지원으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에 따르면 미국 경제활동을 GNP 구성으로 보면 기업 부문이 80%, 정부 부문이 14%, 제3부문이 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부문 총고용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3부문이 총고용과 총수익 면에서 정부 부문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정부나 사적 부문보다 2배 더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갤럽이 199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991년에 미국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9,420만 명의 성인들이 다양한 운동과 조직에 그들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당 평균 4.7시간을 투자했고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은 자원봉사에 205억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동체 활동에 투입되는 자산의 규모,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 미국인들이 자원봉사에 투자하는 시간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제3부문은 미국 공동체 부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유효시간을 가지게 되는 노동자들이 제3부문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건설적으로 활용한다면 노동 형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조명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러미 리프킨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200년 이상에 걸쳐서 제3부문에서의 활동 경험을 형성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학교와 대학, 병원, 사회서비스 조직, 여성클럽, 청년단체, 시민권단체, 사회정의조직, 시민소방수, 시민자위대 등은 모두 제3부문의 산물입니다. 교육학자인 레너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자발적 조직에 가입함으로써 개인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진정한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자발적 조직을 통해서 개인적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자신들의 지위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인들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개척자 문화가 뒷받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백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인, 혼혈 등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미국인들을 강력한 일체감으로 결집시켜주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제3부문인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제3부문은 자원봉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주의는 공동체 문제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헌신에 의해 해결하고 이들에게 적당한 명분과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3부문의 조직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를 탄생시키고 사회적 고충들이 소통되는 광장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을 미국식 경험 속으로 통합해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 기술을 배우게 함으로써 동료의식과 우정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종교 및 상담 조직들은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세속적인 일상사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휴식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보다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제3부문은 시장의 공리주의적 가치체계에 대한 강력한 대안적 비전으로서 필요한 많은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공리주의적 가치체계는 물질 중심적 세계관으로 물질적 풍요를 고집하면서 지구 자원을 각종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림의 급속한 축소, 사막의 증가, 대량의 멸종, 생태계 불안정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습니다. 제3부문은 이러한 지구촌 파괴를 막는 데 필요한 많은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제3부문 비전은 20세기 산업적 사고를 지배했던 물질주의에 매우 필요한 해독제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물질적 이득에 의해 그 동기가 부여됩니다. 더 많은 임금,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노동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3부문은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개인의 재능과 시간을 서비스로 제공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인간관계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성취가 이익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신하고 있는 사회에 물질적 풍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직장에서 소비하는 공식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대량 실업과 폭발력 있는 사회적 갈등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개인의 협소한 물질적 이해보다 전체 인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의식의 변혁이 새로운 비전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3부문이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3부문의 공동체 활동이 첨단 기술로 인간의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 근로자들이 하층 계급으로 추락하고 경제적 빈곤에 처하게 되고 범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등의 충격적 현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어 공동체를 재건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부문의 강화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까운 분들에게 국민노조를 알려주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국민노조 TV 영상을 주변의 분들에게 전파해 모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민노조 TV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